오사카의 한 골목. (50년이) 넘도록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일본군에게 끌려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넌 14살의 희순 씨.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소문하며 헤맸지만 아버지를 찾을 길 없던 소녀는 낯선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뭐 정말로 지금 생각 못해요. 멀리 돌고 돌아. 맨날 밤이 되면 맨날 가고파서 울고 일도 버티고 울고벌고 했지만은 갈 힘도 없고.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던 오코노미야끼. 정성껏 만들어낸 요리엔 외롭고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나도 지가 없이 이름도 지가 없이 성도 가해 나눌 때까지 그냥 놈의 이름으로 살았어. 34년생 희순 씨.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숨겨진 사연이 펼쳐집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제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제보 메일. 제보자가 제작진에게 준 단서는 3가지인데요. 어머니, 오코노미야키, 그리고 한류까지. 자, 서민갑부 제보의 주인공을 만나러 출발. 제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 일본의 부엌으로 불린 만큼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인데요. 먹거리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사카의 유명한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러다 날 새겠네요. 오사카 한복판에서 막막해진 제작진. 슬슬 불안해지던 그때. 네? 사람이 아니라 가게라고요? どうなんですかね。なんか僕たち生野の方に住んでるんですけど、そちらの方なんかコリアタウンとか多いんで、そういうところでおもりって確かなんかあれでしたっけ、韓国語のなんかお母さんみたいな感じで、僕たちの周りでは有名でなんですけどね。あ、もうすぐそっちの方にあるくないですか。あります。 친절한 현지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따라가 본 제작진.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럴 땐 일단 들어가 봐야겠죠? 내부를 보니 대박집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주방에선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요리들을 만드느라 한창.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직행하는 요리들. 손님들도 그 맛에 만족하는 눈치인데요. 이쯤 되면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겠죠? 혹시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 저기 앉아요. 드디어 갑부를 만날 차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 가게 어머니입니다. 칼놀림부터 남다른 어머니. 그럼 이분이 오늘의 갑부인가요? 이 가게에서 다 지금은 내가 어머니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예요. 예, 어머니부터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 열풍의 주인공. 오코노미야키를 전수한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데요. 직접 안내해 주겠다는 제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오사카의 한인타운. 중심부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진짜 이 골목길은 사람들이 너무 안 드나드는 골목길이었는데 우리 엄마 집에 갔던데 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지 모를 만큼 골목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조차 보기 힘든 골목.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닐까요? 예,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소개하고 싶은 예. 서민갑부 어머니. 그렇지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50년 이상 여기서 하시고 이름을 떨쳤어요. 오사카 맛의 역사를 바꾼 여인 고희순 어머니입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기에 한류를 일으켰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희순 씨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일을 시작한 이후. 서빙하랴 손님 상대하랴 80이 넘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매장을 책임지는 동안 아들은 요리에 한창인데요. 역시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은 오코노미야키.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 해산물, 고기 등을 얹어 부쳐내는 요리인데요. 철판에서 구운 다음 손님상으로 직행해 소스를 발라먹는 방식입니다. 기호에 따라 파래가루나 후추 등을 뿌려 먹으면 완성. 두툼한 오코노미야키에 군침이 절로 나네요. 영양가 있는 재료로 맛있게 끼니를 때울 수 있어 일본의 대중 음식이 되었다는 오코노미야키. 한번 맛보면 중독된다죠.毎年来てます。もう40年ぐらい来てます。はい。すごくありがとう。大阪で一番やと。おー、すごいすごい。 적어도 하루 100여 명이 넘는다는 손님들. 이 외진 골목까지 오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手前の古いお店の時からね通ってるからね、もう主にのなんかすごくその温かみとかね、そういうのでファンも多分来たらホッと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のもあると思います。 찾는 이가 많아 오사카의 명소가 되었다는 가게. 사진 찍기는 필수. 주인인 희순 씨까지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스타들의 인증샷이 수두룩하다죠. 한국 연예인들뿐 아니라 일본 연예인들까지 섭렵했을 정도입니다. 그 인기를 실감하던 미식가들의 바이블
미슐랭 가이드의 소개. 이젠 유명세를 타고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소문 듣고 찾아와 먹은 오코노미야키. 그 맛이 어떠신가요? 美味しい。私ら口に合いますかね。口に合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らに合わせてくれてる感じの味。キムチもだけど私ここでこうで書いたんです。そうなんですね。 일본인이 웬 김치 타령인가요? 이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희순 씨. 조심스레 꺼낸 것은 진짜 김치네요. 누가 담그신 거예요, 김치를? 아까 나하고 주방발 주방. 인기의 1등 공신은 바로 김치 오코노미야키. 직접 담근 김치를 식감 좋게 잘게 썰어 함께 굽는데요. 김치와 잘 어우러지도록 돼지고기를 철판에 같이 굽는 것이 백미. 고소한 김치와 고기 맛이 남다르다죠.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먹지 않는 시기부터 어머니는 김치 넣고 손님이 맛있다 해서 그러니까 김치 넣는 어머니는 발생한 가게. 원조예요, 여기가? 네, 가장 처음에. 그러고 보니 손님상마다 눈에 띄는 김치. 일본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네요. 희순 씨의 음식을 맛보려는 이들로 가게 앞도 항상 인산이는데요. 이러니 희순 씨가 마음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뒤로에서 다 배운다 근데 나오는 대로 애운 듣고 짜고 듣고 있고 짜고 있고 처음부터 김치로 이렇게 성공할 줄 아셨나요? 처음은 좋아하니 했는데 점점 해가니까 다 좋아하고 맛 있다 하고 조금씩 사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사갔어요. 하고. 늦은 저녁 회사를 퇴근하고 온 직장인들로 더욱 분주해진 가게. 매장 안은 밀려드는 주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54년의 장사 경력이죠. 찾아온 이들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척척 기억해내는 희순 씨. 주문하기도 전에 막걸리를 건네는 이들은 갑부의 오랜 지인입니다. 초창기부터 30년 넘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 어렸던 남학생들은 어느새 말쑥한 중년의 신사가 됐는데요. 가게를 운영한 지 54년. 반백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다 보니 자식 같은 단골들도 많습니다.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다 보니 만나면 절로 이야기꽃이 필 정도죠.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이렇게 오래 붙잡은 걸까요? 主にです。主にがもういつも笑顔で迎えてくれるからね。いつもおもりに会いに来るんですけど、今日は彼女のお父さんに挨拶をして結婚の了承をもらってで挨拶おもりにその報告に行きました。嬉しくて寝られへんわ。 이젠 손님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된 희순 씨. 꼭 하는 거 다 사와요. 벤또도 올 땐 꼭 사오고 또 이찌고라고 하고 무슨 구다뭉철 되면 그 영 산죽국과 연죽국 꼭 보내오고
참나 배운 것도 없고 말로 부족하고 하는데 손님들이 다 어머님 얼굴만 보면은 좋다. 그거 배신. 든든한 가족이 된 단골들.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겠죠. 손님들이 모두 떠난 시간. 가게를 마감한 희순 씨가 어쩐 일인지 2층을 향하는데요. 좁아요. 좁아. 아, 여긴 희순 씨가 사는 방이라네요. 가게의 2층에서 살고 있다는 갑부. 여기 어머니 지내시는 곳이에요? 살고 있어요. 방 안 구석구석엔 어린 학생들이 보낸 사진과 편지들로 빼곡한데요. 편지 안엔 희순 씨와 남편에 대한 감사의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돌아간 때게 신문에 일본 신문에 막 크게 났어 이거 다. 일본에 살면서 조선학교 선생님으로 일했던 남편.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제일 한국인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이름을 날렸는데요. 마침 희순 씨 고향인 제주도에서 온 인연으로 소개를 받아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희순 씨에겐 가족이 없었죠. 아버지가 급하게 없어지고 해서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냥 강제로 다 이제 빠빠가서 심어가서 단고허리라고 하는데 굴 파는데 다 그때 드물려 버려서 일제 강점기 농사를 짓다 급작스레 사라진 아버지. 뒤늦게야 일본군에 의해 홋카이도의 탄광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집안은 날로 무너져 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쓰러진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집안엔 어린 여동생과 희순 씨뿐. 결국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14살의 소녀는 밀항선에 올랐는데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버틴 것은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한 20날 이상 배 그러고는 먹을 거 없어요. 배 안에 먹을 거 없어요. 며칠을 가셨는데? 한 20날 넘었지 나게가. 그 빙빙빙 돌아가지고 배 대지 못하니까 아래 막 썩혀가지고 뭐 먹지 못할 이마야더라 먹지 않는지 내거는 하지만은 그건 없으니까 먹었어요. 우리 다 배고프고 또 물도 없고 하니까 막 그거 물도 먹었어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타지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수소문하길 수개월. 듣게 된 소식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였죠. 아버지라고 말 못했어요. 산 때 한 편지 한 장이라도 주고 있으면 남동생 하나씩 것도 죽지 않을 거고 나도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나도 어리고 하다 어머니가 병난 하나 그냥 좀 도리병원에 간 수술해서 그것도 돈 벌지 못하니까 또 거기 살면서 또 나가 그 집에 가 살면서 그 돈 갚아가지고 해서 나왔어요. 아는 이 하나 없이 홀로 남은 어린 소녀.
일본에 온 이후의 일은 그녀가 남몰래 써온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밀항할 때 빌린 배삭도 갚을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희순 씨.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일본에 남아 돈을 버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름도 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등록을 못 만들었어요. 밀랑이니까 등록에 죽어본 사람, 그 먼저 살다가 전에 살다가 어서 본 사람 김가루 되어요. 김가루. 그 사진만 붙여버렸어. 그러나 또 나도 지가 없이 이름도 지가 없이 성도. 예. 그거 세 개 다 안 돼서 나무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김시춘이, 사춘이, 김가의 예. 이름은 혹시? 김시춘, 김시춘이라고 해서.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어린 소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집살이 정도였죠. 틈만 나면 밀려오는 고향 생각에 매일 밤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주인집의 등살에 실수라도 하면 매를 맞아야 했는데요. 더부살이를 하며 지내는 사이 손이 마디마디 휘어버린 희순 씨. 심신이 지쳐가도 끝까지 버틴 것은 오로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정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고생하면 생각하면,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오사카. 이곳엔 희순 씨처럼 일본에 사는 한인들이 만든 한인타운이 있는데요. 오사카에 제일 한국인만 10만여 명. 때문에 시장의 한글 간판은 기본. 김치부터 젓갈까지 한국 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상인처럼 정겨운 이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생계를 위해 제주도에서 건너와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에. 한국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든 이유는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기 위해서죠. 장사하신 분들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적으로라도 의지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그래서 마음들이 편안하게들 생각을 하고 좋죠. 예. 이제는 일본인에게도 명소가 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인의 가게. 희순 씨네 오코노미야키 가게 앞도 문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손님들의 접대만 담당하고 있는 희순 씨. 희순 씨 대신 막내 아들 성호 씨가 주방을 맡아 가게를 꾸리는데요. 무역회사 회사원으로 잘 나가던 성호 씨. 가게의 후계자가 될 생각을 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님께서 나이 많으시고 어디까지나 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도 어머니가 50년 가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주는 마당을 없애는 것도 아깝고 어머니가 반평생을 바친 가게를 지키고 싶던 아들. 희순 씨는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도 기특합니다. 가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파요? 기쁘고.
나 할 때까지 하다가 말까 했는데 아들이 해주고 마땅 해달라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고 반가워서. 이제 2대를 이어가는 희순 씨의 가게. 처음 오코노미야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는데요. 처음 가게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릴 때 내가 10살 때 너무 집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10살 때 오코노미를 먹고 싶어서 근처에 오코노미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먹으니까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돈이 없거든요. 54년 전 딸이 원하는 작은 오코노미야키조차 못 살 정도로 가난했던 희순 씨. 딸을 위해 엄마는 생전 처음으로 오코노미야키를 만들기 시작했죠. 어디 가면 배업도 안 나고 자기 냥이로 했어요. 매력된 거 사다가 자기 냥이로 해보고 해서 아이들 신데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맛이 정말로 맛이 있다 해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시험하고 자기 냥이로 하면서 아이고 정말로 인형 냥이로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정말로. 딸을 먹이려던 오코노미야키가 어느덧 생계의 수단이 됐는데요. 철판 하나 놓고 시작한 오코노미야키 장사. 하지만 대박집으로 거듭난 것은 김치 오코노미야키를 만든 이후입니다. 일본식 오코노미야키의 정석을 비껴간 김치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어낸 데는 그녀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연 이후 손님들에게 선보였던 김치. 하지만 젓갈 냄새를 싫어했던 일본인들은 김치를 거부하기 일쑤였는데요. 김치 냄새를 난다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는 김치 장사 많이 나오지. 그 서세는 김치가 아사땡기도 못했어. 냄새 난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문화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아 속상했던 희순 씨. 어린 시절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셨던 음식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김치를 기름에 구워 고소했던 김치전. 그 맛이라면 반드시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린 때 반하면 했어요. 반나서 그대로 그냥 자기 냥이로요. 할머니 한쓴 거 본보가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떠올리며 김치 오코노미야키를 탄생시킨 희순 씨.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치 오코노미야키는 금세 일본인 손님들에게 인기 메뉴가 됐죠. 일본 사람도 아우 먹으니까 좋다 하는 거야. 오이시. 시작하니까 조금씩 김치가 나가요. 손님은 불어나죠. 직접 담그는 김치에도 희순 씨의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작업장에서 딸과 김치를 담그는 희순 씨. 50년 넘게 함께 해온 딸이지만 희순 씨가 꼭 김장하는 현장에 입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 맛의 원천인 젓갈의 양을 희순 씨가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양념만 하고 양념 만들고 이렇게 하라 해서 시켜요. 그 손님들이 어머니 김치랑 어머니 김치 아닌 거 다 알아요? 알아요. 한국산 고춧가루를 고집하는 것도 맛의 비결인데요. 이것이 맛이 좀 달라요. 한국 고춧가루는
빨갛지만도 그렇게 맵지도 않고 그래서 일본 고춧가루는 좀 매운 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고춧가루를 쓰지 말고 한국산 고춧가루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일일이 깐깐하게 검수하여 만들어지는 희순씨표 김치. 일본인의 입맛을 제대로 맞춘 것이 그녀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죠. 김장이 끝난 오후.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희순 씨. 차로 20여 분을 달려간 오늘의 목적지는 오사카역에 위치해 있는 한 대형 종합 쇼핑센터. 번화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데요. 260여 개의 점포가 자리한 핫플레이스. 웬만한 장사꾼은 명함도 못 내밀 이곳에 갑부의 또 다른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선 줄이 심상치가 않네요. 딸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3호점은 쇼핑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회사원이 주 고객인데요. 사람이 가득한 것을 보니 대박집답네요. 어머니가 가끔 오세요? 가끔. 처음에는 몇 번 오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데려오니까 가끔. 오늘은 딸이 희순 씨에게 새 메뉴를 선보일 참인데요. 그런데 줄어들 기색 없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대기줄. 결국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다 못한 희순 씨가 더 이상 앉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냥 나오셨어요? 손님들이 기다리니까 손님을 먼저 이제 나야.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장사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여기 어머니가 처음에 하신 그대로 어머니 이름 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기뻐요. 안심하죠. 이런 건 우리 집에 없어. 자신의 몸이 불편해도 손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철칙인 희순 씨. 오늘 딸이 선보이려는 메뉴는 소고기와 김치, 양배추를 함께 볶은 특제의 야끼소바인데요. 새로 만드는 메뉴다 보니 만드는 방식이 익숙지 않은 직원. 어설픈 모습을 보다 못한 딸 정숙 씨가 직접 주방으로 향합니다. 위에 올릴 때 이것을 먼저 밑에서 딱 해서 여기 올리면은 올리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김치 넣고.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녀가 함께 만든 김치. 그런데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지 않나요? 김치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 싫어하지 않으세요? 냄새가 난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에요. 여기서 젓갈 문제가 나오잖아요. 젓갈을 안 넣고 있으니까 냄새가 없어요. 그럼 맛이 좀 덜할 것 같은데. 맛이 있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에 맞게 만들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 하는 맛이지요. 예. 일본인에게도 거부감이 없다는 갑부의 김치. 덕분에 김치가 들어간 요리들이 3호점에서 가장 잘 나간다죠. 이곳의 인기 메뉴는 돼지고기와 김치, 김을 잘게 썰어 밥과 함께 볶은 돼지김치 볶음밥.
달걀까지 올라간 것이 딱 우리에게 친숙한 김치볶음밥 같습니다. 제법 매워 보이는 볶음밥. 정말 이 요리가 인기가 있나요? いやね、お酒と合うしね。まずそんなにこうちょっと辛すぎるわけでもないし、辛い人は別にトッピングすればいいと思うけど、味の加減が結構日本人に合ってるのが、日本人の人が経営者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わかんないけど。ここ有名ですか？鶴橋にある主にも有名です。あ、それは本店。それは本店なんや。はい。 밀려드는 손님의 계산하기도 바쁜 가게. 지금 세 군데 오사카에서는 신사이바시하고 그래서 우메다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도쿄 오픈했어요. 오사카부터 도쿄 중심부까지 점령 4개까지 늘어났다네요. 실례지만 그 가게를 다 합치면 매출은 어느 정도로 나오세요? 그래요. 2억 원 정도일까요?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억 엔이요? 예. 연 매출 21억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기 전 몸단장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온 희순 씨. 이 시간에 사람이 꽉 차는데. 이곳이 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로 북적였으면 하는 바람. 제일 한인들의 마음이겠죠.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 있어. 엄마. 서슴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희순 씨. 이곳은 빈대떡과 떡볶이를 파는 한국 분식점인데요. 또 맛있다. 또 맛있어. 웬일로 열일 제쳐두고 왔나 싶더니 지인을 만나러 온 거였군요. 이 가게의 주인인 정순 씨는 오랜 친구랍니다. 그때 가만 나가 15시야 그라 밀랑선 옛날엔 조그만한 배 아니야. 나도 그렇게. 10사람 난 5사람. 10사람 타가지고 오한 대마도로 내려. 제주도에서 각각 배를 타고 도착했던 두 소녀. 당시 오사카는 지금보다 낙후된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모인 한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저 억척스레 돈을 벌었습니다. 옛날엔 뭐 일만 하니까니 우리가 서로 말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들은 남자니까 좀 술도 먹으러 가고 좀 어디 공장에도 일하러 같이도 가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돈도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 온라인이가 6명. 그러니까 일만 해갖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대학교장 다 보내고 그래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었어. 시간 없어.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갑자기 일어난 희순 씨. 이건 대체 누구의 사진인가요? 옛날에나 30살ぐらいやな. 60여 년 전 앳된 얼굴로 시장에서 시루떡을 만들어 팔던 새색 씨. 곱디고 온 얼굴은 흑백 사진 속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저게 어머니예요? 해방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했던 제1한국인들. 핍박이 심해지자 이들은 허드렛 일과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터를 잡고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この野郎食いもんなんか出せ。おいさっさとすれ。 야쿠자가 많았던 험한 동네. 급기야 희순 씨의 가게에도 야쿠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희순 씨의 가게에 들이닥친 야쿠자들. この野郎食いもんなんか出せ。おいさっさとすれ。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절 여자 혼자 하는 가게란 이유로 위협을 해온 것인데요. 무기까지 지닌 야쿠자들은 정말이지 두려웠습니다. 대포 가져오면서 가다나 가져오는 사람 정말 잘못했다면 뭐 이렇게 해요. 무서워요. 하지만 희순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다음에도 행패 부리면 너희 다신 우리 집에서 밥 못 먹을 줄 알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맞섰던 희순 씨.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강단 있는 모습이 야쿠자 두목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덕분에 주변의 다른 야쿠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마다 가게를 보호해주기 시작했죠. 자기 누님이니까 여기서 나쁜 짓 했다는 너네 혼난다고 하니까 그로부터 나도 기십이 났어. 그전엔 기십 죽었는데 아유 일 설득하 몇 번 했다. 한적한 오후 친구와 커피숍을 찾은 희순 씨. 흰 가루를 커피에 넣더니 섞어서 함께 마시는데요. 그 약은 뭐예요? 건강에 좋아하는 몸에 좋아하는 약. 아 몸에 좋은 약? 몸에 저는 다리가 아프니까 이 팔이 그냥 아유 되게 힘들어 아파. 오코노미 약도握ってよ使う. 그동안 장사를 하며 무리해온 탓인지 부쩍 아픈 곳이 많아진 희순 씨. 미야오야 나. 사진 어떠시냐? 예뻐요. 이쁘지? 마음은 아직 꽃다운 소녀건만 꿈을 잊고 살아오는 동안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는데요. 고된 세월을 함께했던 친구와 한 잔의 커피 속에 지난 세월을 추억해봅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갑부의 가게 앞은 늦은 시간에도 아랑곳 없이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彼ら彼女らがトッピングしたものをメニューにしてる。そうそう。魔法のレストランで言ってますよね。全部お好み焼きか。焼きそばね。あ、焼きそばなんですね。焼きそばもあるね。どれも迷うな。全部食べたいね。キムチ好き。韓国の食べ物はみんな好きやで。辛いのね。キムチとかチャンジャとかユッケとかも何でも好き。韓国の焼肉もよく行くし。 마법의 레스토랑이라 칭해지는 이유는 원하는 재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 만약에 새우를 싫어하면 새우를 안 넣어도 돼요. 나는 새우를 좋아하니까 나는 새우를 넣고 우리 남편은 새우를 싫어하니까 새우를 안 넣어도 돼요. 그런 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게 이 어머니 오코노미야끼의 특징이에요. 콜라겐이 풍부한 소 힘줄은 물론 곱창을 바싹 튀긴 아브라카스, 대창 등의 고기류와 오징어, 가리비, 새우 등 해산물 중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게의 인기 비결인데요. 여기서 끝이라면 섭섭하겠죠. 일반적인 오코노미야키에 들어가는 양보다 3배나 많은 양배추를 넣고 미리 주문했던 나만의 재료들을 올려 구워내는데요.
워낙 두께가 있어 한 번 구워져 나가는 것이 희순씨네 오코노미야키의 특징. 여기에 달걀을 위에 얹고 전용 소스와 마요네즈까지 더하면 완성됩니다.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들에게 재료를 아끼지 않는 오코노미야키. 맛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데요. 年としてまあこんなにあれをお母さんたちがやってくれてるお好みと、ここで食べたお好みとはちょっと違いますか？そんな質問するなと。親やのにな。やっぱりすごいボリュームがあってそういうところやっぱ家のやつはもうちょっと薄いので、具が大きい感じがしますね。まあ店によりますけど、東京のお好み焼きだと一個一個ちょっとちっちゃか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すごいホロホロ入ってます。 한눈에도 차이가 느껴질 만큼 두꺼운 갑부의 오코노미야키. 이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포장하는 이가 생길 정도로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접한 희순 씨의 정이 있었기 때문. 오늘 밤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다음 날 오사카 시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통국사. 이른 아침부터 꽃을 준비해 딸과 함께 이곳을 찾았는데요. 익숙한 듯 묘지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는 모녀. 갑자기 웬 물을 받나 했더니 먼지가 쌓인 남편의 묘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희순 씨. 살아생전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정성껏 손끝에 담는데요. 2년 전 갑작스레 병으로 떠난 남편. 어머니가 100% 이상, 120% 정도 아버지한테 기대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일만 많이 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가게도 그렇지만도 식구들을 하나로 뭉친다고 할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엄마도 아버지한테 전적으로 기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좀 자주 우세요. 홀로 일본에 남겨진 희순 씨에게 남편은 유일한 가족이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는데요. 그녀는 지금도 늘 남편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무슨 과자를 이렇게 많이 넣으셔요? 아버지가 과자 좋아해요. 이건 얼라이가. 외로운 삶에 힘이 되어주었던 남편. 떠나고 나니 그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남편에게 인사를 마친 희순 씨.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잊지 않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의 위령비입니다.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저 미미스카에 가면은 경도에 가는데요. 미미스카에 가는 데는 이 대가리 다 끼쳐서 묻다가 그 다 묻어나 귀 다 끊어서 막 묻은 데가 있어. 그러면 조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이제 사람은 몰라 못 가지만 옛날 우리 아버지네 우리 지연네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그때 한 해 한 번 가. 떠나보낸 가족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한 희순 씨의 노력이겠죠. 험난했던 인생.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을지 모를 정도로 아득한 날들이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억척스레 살아왔던 희순 씨.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녀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처럼 함께해온 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웃음 많고 정 많은 모두의 어머니로 살아온 54년 세월. 하지만 돌아보면 못내 후회가 남는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살지는 아니지만은 날같이 세상을 살면 안 되지요. 타지에 홀로 남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고난을 이겨낸 34년생 희순 씨. 당신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서민 갑부입니다. 깊은 산골에 봄보다 먼저 찾아와 말도 안 듣고 아주 청개구리 짓을 한다니까 아주 개구리처럼 그냥 땅만 파고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도라지에 푹 빠진 청춘들. 연매출 12억. 성공의 비결은 청개구리처럼 사는 것. 무모한 반항이 아니다. 남다른 도전일 뿐. 이걸로 제가 12억을 벌었어요. 도라지의 변신이 시작됐다. 청개구리 갑부가 이룬 활력 넘치는 성공의 맛.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미친 자를 이길 수 없다. 예술가는 미쳐야 한다. 미친 거 맞네. 다 들리거든. 짭조름한 자아상실 로맨스 이별나 문셰프 3월 6일 첫 방송.